네, 여름 극장가 성수기를 맞아서 한국 영화 대작들의 뜨거운 경쟁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네, 코로나19 이후 오랜 침체기를 겪은 한국 영화들의 심기일전이 기대되는데요. 어제 개봉한 영화 김성훈 감독의 비공식 작전 주지훈 배우 지금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희가 영상으로 과거 작품들 이렇게 한 번씩 봤는데 정말 작품 많이 찍었고 대작들이 많네요. 히트작도 많고요. 감사하게도 뭐 그런 좋은 작품들에 제가 출연할 기회가 있어서 예. 네. 감사한 일이죠. 예. 뉴스는 처음이죠. 처음입니다. 요즘 홍보하시느라고 굉장히 바쁘시더라고요. 그 하정우 씨랑 많이 다니시던데 혼자 나오시니까 좀 어떠세요? 저희가 뭐 배우가 정우영이랑 저랑 딱 두 명밖에 없어서 예. 아무래도 관객 여러분께 좀 이런 영화가 있다는 소개를 시켜드리고 싶은데 네. 네. 그래서 그걸 좀 각자 해서 좀 뭐랄까 여러 매체에서 좀 더 많이 알리고 싶어서 좀 따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뉴스 나오시니까 어떠세요? 지금 굉장히 긴장 상태예요. 지금 뒤쪽 잠깐 보시면 저희 앵커들 뉴스 끝났는데 안 가고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지금 주지훈 배우 보겠다고 아이고. 기다리고 있거든요. 저희 영화 얘기를 좀 해볼게요. 네. 일단 비공식 작전 1986년 레바논 외교관 납치 사건을 다룬 영화인데 소재 자체는 굉장히 심각한 것 같은데 네네네. 그 내용 보면 굉장히 유쾌하다고 하더라고요. 왜냐면 저희가 어떤 뭐 코미디를 차용하고 있거나 이런 게 아니라 정말 어떤 소시민들 그리고 저희가 납치된 외교관을 찾으러 가는 하정우 역할의 민준 역할도 예. 특수 요원이라든가 아. 뭐 군인이라든가 이런 게 아니라 정말 어떤 행정을 보는 분이 예. 정말 그런 현장에 투입되고 저도 그 나라에 있는 그냥 택시 기사일 뿐인데 아. 그런 일에 휘말리게 되면서 뭐랄까요 어떤 특수 요원들의 멋진 막 그런 뭐 비장한 이런 게 아니라 정말 이런 우리가 공감할 수 있는 일반 사람들이 저런 화면에 나오는 저런 큰 일에 대처했을 때 상황들 예. 그런 것들이 좀 이렇게 자연스럽게 위트 있게 네. 그려질 수 있는 그리고 또 실화 소재라서 무거워 보일 수 있지만 김성훈 감독님이 어떤 장르적 쾌감을 아주 관객분들한테 선사해 주고 싶어서 아주 예. 그 쾌감을 극대화한 아주 재미난 오락 영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재미난 오락 영화. 네네네. 예. 그 하정우 씨가 이제 외교관으로 나오는 뭐 저는 택시 기사로 나오고 주진우 있습니다. 씨는 택시기사. 택시기사가- 어울리십니까? 어울린다고 생각하세요? 어떻습니까? 아무래도 저 배경이 레바논이고 저희가 실제로는 모로코에서 촬영을 했는데 네. 저는 이국적인 배경에서 조금 제가 뭐 피부도 좀 까맣고 네. 그래서 택시 기사를 하는 어떤 인물을 감독님이 상상하셨을 때 제가 좀 맞지 않았나라고 생각하셔서 제안을 주신 게 아닌가. 네. 모로코에 한 5개월 정도 계셨다고요. 네네네. 그 5개월 동안 한국에 한 번도 안 들어오신 건가요? 이게 그때는 좀 코로나 거의 끝날 시기여서 한 번 가려면 뭐 절차도 굉장히 복잡하고 또 직항도 없어서 한 30여 시간이 걸려서 돌아올 엄두가 안 났죠. 네. 그 한국 음식이 굉장히 그리우셨을 것 같아요. 좀 제가 한 번도 해외를 나가서 한식을 찾아본 적이 없는 스타일인데 네. 이번에 좀 김치 패닉을 겪고 나서 저희가 보냈던 물자와 이런 것들이 그 코로나 시국과 맞물려서 좀 그게 받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예. 그 한국인한테 제일 기본적으로 필요한 김치, 뭐 김 이런 밑반찬들이 없고 이슬람 국가이기 때문에 돼지고기도 없고 예.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김치가 없네라는 공포가 몰려오면서 예. 좀 한식에 더욱 더 좋아했지만 이제 집착하게 됐어요 한식을. 그렇군요. 앞서 보니까 그 배우 하정우 배우하고 그 영화 작품 몇 개 같이 찍었잖아요. 네, 신과 함께 1편, 2편을 예. 찍었죠. 그런데 하정우 배우랑 원래 친해요? 신과 함께 이후로 이제 서로 참 어떤 생활을 대하는 태도나 네. 어떤 위트 코드나 좋아하는 음식이나 이런 것들이 비슷해서 같이 여행도 많이 다니고 그래서 굉장히 친한 형이죠. 친한 형하고 같이 영화를 찍으면 영화 찍기가 쉽습니까? 더 어렵습니까? 물론 케이스 바이 케이스이고 배우마다 어떤 작품을 대하는 태도나 집중을 하는 방식이 다 다른데 네. 근데 저희 둘은 그게 되게 비슷해요. 그래서 좀 편했죠 아무래도. 이 영화 자체가 액션물이고 또 버디물이라고 네네네. 하더라고요. 그래서 하정우 배우랑 케미가 굉장히 도움이 됐을 것 같은데 어땠나요? 아주 도움이 됐죠. 그러니까 서로 연기라는 거를 하면서 약속된 것이잖아요, 사실은. 근데 저희는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대사가 정확히 딱 그러니까 A, B, C, D 이렇게 끊기질 않아요. 우리 실제 대화하는 것처럼 친구들이랑 대화하다 보면 누가 끼어들기도 하고 네. 말하다가 말을 좀 넘겨주기도 하고 그런 호흡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예. 상대의 호흡과 제가 이렇게 뭐 예를 들면 제가 이렇게 눈치를 본다. 네. 눈치를 보다가 어느 타이밍에 딱 들어갈지를
정확하진 않지만 서로 감으로 예측할 수 있는 관계라서 조금 이렇게 리얼한 분위기를 살리는데 굉장히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네. 이 작품 감독님이 이제 김성훈 감독이잖아요. 네네. 드라마 킹덤에서도 네네. 호흡을 맞췄고요. 김성훈 감독하고 친분이 아주 깊으신가 봐요. 아무래도 우리가 전우회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킹덤도 막 좀비물에 정말 전국 팔도 산속을 돌아다니면서 정말 엄청나게 고생해서 찍은 작품이라 아무래도 전우회가 좀 많이 생겼죠. 전후에. 네. 예. 시나리오도 안 보고 결정을 하셨다고 들었는데 진짠가요? 왜냐하면 제가 저한테 이 대본을 주시기 전에 정우 형이랑 이제 두 분이 어떤 작품을 하신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알고 있었는데 제가 킹덤으로 싱가포르에 이제 킹덤을 소개하러 간 자리가 있었는데 감독님께서 그냥 되게 위트 있으세요. 자기 너무 바쁜데 지훈 씨 저한테 5분만 시간 내줄 수 있냐. 네. 그래갖고 뭐 뒤풀이 자리에서 이제 감독님 방에서 네. 그 방 침실 어떻게 구석으로 저를 이제 심리적으로 압박을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구석으로. 그래서 거기 앉아서 무슨 얘기인가 했더니 본인 되게 본인이 볼 때 되게 괜찮은 감독이 있는데 네. 한 2작품밖에 안 했는데 되게 괜찮다. 네. 지훈 씨 추천해드리고 싶다. 그래서 내가 그래서 제가 그러면 어떤 감독님이신데 했더니 지금 눈앞에 있는 사람이에요. 이야. 그래가지고 분위기도 되게 웃겼고 저는 감독님 정우 형도 너무 신뢰하시는 분이라 그냥 너무 재밌게 그냥 참여하겠습니다. 네. 이 비공식 작전 이제 좀 얘기 좀 해볼게요. 이 영화가 납치된 동료를 구하기 위해서 이제 외교관이 가고 그쵸. 하정우 씨가 외교관으로 가고 이제 현지 택시 기사 역할을 네네네.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택시 기사라는 인물이 본인 성격하고 많이 비슷한 것 같아요. 물론 뭐 모든 분들이 뭐 다 다양한 성격이 있겠지만 저 또한 좀 아무래도 좀 외향적인 게 있으니까 배우란 직업을 좀 하고 있겠죠. 그래서 택시 기사로서 저 시대의 영화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조용히 손님분들을 기다리는 상황이 아니고 되게 호객 행위를 많이 해야 돼요. 뭐 그런 역할을 하는 공항에서도 그렇고 그러다 보니 의상도 저렇게 먼 타국에서 혼자밖에 없는 동양인이 경쟁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눈에 띌 수 있게 아무래도 고객분들이 저를 많이 쳐다볼 수 있게 의상이나 그런 것도 컨셉을 이제 그렇게 잡은 거죠. 저게 실화를 바탕으로 했다고 네네. 하더라고요. 1987년 86년. 레바논에서 우리 외교관이 실제로 납치가 네네네네. 됐었고 그 외교관이 21개월 만에 또 귀환을 했고 네네. 그 과정을 이제 상상 속에서 그린 작품이라면서요? 예. 네, 완전히 각색을 영화적 아주 상업적인 영화로서의 어떤 충분한 재미와 그렇다고 해서 뭐 그런 실화를 뭐 가볍다기보다 예. 그 안에 있는 어떤 인간들의 관계에 대한 얘기들을 담고 있는 거여서 저는 제가 출연했지만 영화 보면서 뭐 하정우 선배 역할, 제 역할을 떠나서 이 스토리가 이어지잖아요. 예. 근데 어떻게 보면 실제로는 각자의 위치에서 입장에서 네. 저희가 어쩔 수 없는 선택들을 해야 되잖아요. 예. 어떤 때는 뭐랄까요, 좀 아주 선한 선택이 아닌 선택을 해야 될 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꼭 선의 반대가 악은 아니지만. 네, 네. 예, 예. 근데 저희 중간중간 나오는 인물들이 어떻게 보면 요즘 세상에 관객분들이 참 저랬으면 좋겠다. 저런 모습을 보고 싶다 하는 모습들이 저는 봤어요. 네. 그 동료 외교관이나 예를 들면 택시 기사인 저도 처음에는 어떤 돈이나 저의 목적을 위해서 도와주지만 어떤 관계와 어떤 이 인류애적인 마음으로 이제 자발적으로 참여하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예. 쉽진 않지만 참 우리가 서로 이랬으면 좋겠다. 이런 좀 선한 마음으로 서로를 바라봐주면 어떨까라는 모습들을 저는 제 영화에서 좀 인상 깊게 봤어요. 그렇군요. 영화 비공식 작전 어제 개봉을 했고요. 네, 어제 개봉했습니다. 보신 분들 관람평을 좀 보니까 그 카체이싱 장면, 네, 네, 네. 추격신에 대해서 굉장히 호평을 하더라고요. 직접 다 운전을 하신 건가요? 뭐 100%일 수는 없고요. 뭐 저희가 뭐 차가 부서지거나 어떤 차가 이제 사고가 나는 씬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전문 스턴트맨 분들이 해주시고,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는 리스크가 있다 해도 거의 했죠. 예. 원래 운전을 좀 좋아하세요? 운전 좋아하고요, 드라이브하는 거 좋아하고 운전을 되게 잘해요 저는. 이 영화 아직 이제 개봉한 지 어제 이틀밖에 안 됐기 때문에 보러 가시는 분들을 위해서 관전 포인트라고 해야 되나요? 어떤 부분을 참 유심히 보면 좋을 것 같다라는 얘기 좀 해주세요. 저희 영화가 예. 지금 저도 이제 이렇게 추이를 지켜보니까 뭐 실화 바탕 그리고 어떤 레바논 배경 네. 이래서 좀 무겁고 되게 어려운 얘기라고 생각을 하시는 경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근데 저희는 뭐랄까 여름 상업 영화로서 굉장히 이 실화의 얘기에 어떤 그 진득함을 담으면서도 네.
어떤 상업 영화로서 어떤 오락거리, 어떤 장르적 쾌감을 굉장히 극대화시키려고 노력을 해서 만든 영화라서 예. 그래서 아무래도 카체이싱 얘기나 이런 영화적 장르적 쾌감을 주시는 씬들이 예. 관객분들의 평이 참 좋으신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해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그 모가디슈나 이전에 교섭이랑 비교하는 댓글들도 조금씩 그럴 수 있더라고요. 있죠. 네. 그 우리 비공식 작전만의 차별점이라면 어떤 게 있을까요? 모가디슈와 교섭이라는 영화의 미덕이 충분히 있는 것이고 저희 영화는 그 배경 소재가 좀 비슷해 보일 수는 있어요. 네. 근데 그 안에서의 뭐랄까요? 냉면도 물냉면, 비빔냉면, 예. 뭐 함흥냉면, 평양냉면 이게 스토리가 다르니까. 다 맛이 다르잖아요. 다르고, 예. 그리고 똑같은 맥주여도 우리가 겨울에 먹는 맥주와 한여름에 땡볕을 산책하고 와서 운동하고 와서 착 시원하게 마시는 맥주의 맛이 다르듯이 또 상대에 따라 다르잖아요. 제가 어떤 존경하는 은사님과 맥주를 한잔 마실 때와 중학교 때부터 친한 친구와 맥주를 마실 때가 다 다르듯이 각자 영화의 매력이 있고 저희 영화는 뭐 타 영화 비교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저희 영화가 갖고 있는 강점은 계속 말씀드리는 어떤 장르적 쾌감, 다소 무거워 보일 수 있는 분위기지만 전혀 그렇지 않은. 예. 보고 나오면 아 시원하다 싶은 네, 그냥 영화. 여름 영화 되게 시원하게 재밌게 잘 봤다 친구들이랑 저 영화에서 카체이신 되게 재밌는데 저 어떻게 찍었지? 막 이런 그런 그렇군요. 귀여운 구석이 많은 영화예요. 예. 네. 우리 주준 씨가 이제 영화 배우 생활 18년 네. 하셨잖아요. 앞서 저희가 이제 영상으로 정리를 했을 때 처음에 이제 궁이라는 드라마에서 네네네. 큰 인기를 끌었고 근데 연기를 하면 할수록 어렵다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어떻게 느끼세요? 저도 옛날에 선배님들이 그런 얘기하면 그냥 어떤 겸손의 표현인 줄 알았어요. 예. 왜냐면 초반에는 1년, 2년, 3년, 4년, 5년 하면 제가 봐도 제가 좀 느는 게 느껴지고 아, 또 친한 사람도 생기다 보니까 현장도 편해지고 네. 근데 점점 연기라는 것이 어떤 대사를 치고 집중을 하고 감정을 느끼고 그런 거 이상으로 네. 이 현장에 대한 이해라든가 뭐 앵커님들도 똑같으시겠지만 네, 네. 카메라의 위치나 어떤 조명이나 이런 것들에 의한 어떤 다른 행동들이 나오잖아요. 다른 네. 방식의 이제 그런 것들을 조금 고민도 같이 해야 되는 나이와 네. 연차가 되면서 또 감독님들이나 상대 배우나 이런 분들도 서로 기대고 이제 각자의 것만 하는 게 아닌 서로 기대고 호흡하는 부분들이 생기면서 진짜로 점점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 어떤 배우로 남고 싶으세요? 저는 언제부턴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배우라는 직업을 가지면서 그냥 즐겁게 단순히 즐겁고 제가 좋아하는 일을 열심히 했어요. 근데 어느덧 제가 얼마 전에 개봉한 미션 임파서블 그러니까 톰 크루즈 배우라든가 네, 네. 어떤 아. 작품이라든가 생각해 보면 그런 작품들이 제가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저의 한평생의 옆에 있었더라고요. 네. 근데 그러다 보면 친구들이랑 어떤 과거의 추억을 얘기하거나 그럴 때 어떤 그 시대의 무드를 얘기할 때도 영화, 음악 이런 문화 예술이 되게 큰 힘을 그렇죠. 주는 예. 느낌을 받았어요. 예. 근데 그때부터 조금 더 많은 책임감을 느끼게 됐고 저도 관객분들이 주지훈이라는 배우보다는 제 얼굴을 보거나 그러니까 제가 나왔던 지금으로 따지면 한 몇 년 뒤에 아니면 또는 비공식 작전에 제 얼굴을 봤을 때 어떤 분은 87년에 본인의 어떤 상황이 떠오르시고 네. 그때 우리 애를 처음 낳았지 아니면 저와 비슷한 해외에서 일하신 경험이 있으시면 예. 그러니까 그런 본인의 삶을 떠올릴 수 있는 그런 무드를 갖고 있는 또 네. 줄 수 있는 배우 또 그런 작품에 참여하고 싶죠 늘. 네. 궁 이후로 기대하겠습니다. 로맨스 장르는 한 번도 안 하셨고 뭐 이렇게 간간이 있지만 예. 완전히 딱 로맨스라는 작품을 해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앞으로 좀 해보고 싶은 장르들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역할 해보고 싶으세요? 말씀하신 대로 로맨스도 관객분들을 되게 원한다는 말씀을 많이 들었고 예. 저도 되게 하고 싶어요. 그래서 뭐 투자 배급사 감독님들 저 로맨스 잘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우리나라 영화 산업이 조금 어려움을 겪고 네, 있잖아요. 네, 예.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관객분들 꼭 하고 싶은 말씀 있으면 해주세요. 제가 뭐 한 명의 그냥 작은 배우로서 뭐 영화계 전체나 배우 전체를 대변할 수는 없는데 예. 지금 여러 가지 코로나로 인해서 뭐랄까요. 어쨌든 영화도 어쨌든 페이를 지불을 하고 보는 것이기 때문에 네. 여러 가지 뭐 경기라든가 이런 것이 다 뭉쳐서 지금 좀 한국 영화 산업이 좀 침체되고 있는 것 같은데 네. 뭐 생각이 크지 않은 제가 할 수 있는 건 예. 연기 열심히 하고 작품을 더욱 더 재밌게 관객분들이 원하는 게 무엇인지를 더 세심히 살펴서
그렇게 좋은 작품이라는 게 꼭 뭐 퀄리티도 있고 재미도 있고 여러 가지 의미로 더욱더 저와 동료 배우와 감독님들이 고민해서 예. 관객분들에게 재밌는 작품 선사하면 또 다시 좋아지지 않을까 하는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 네. 우리 영화 발전하려면 우리 훌륭한 배우, 주지훈 배우 같은 배우도 있어야 되고 좋은 감독도 있어야 되고 무엇보다도 이를 응원해주는 이분들을 응원해주는 우리 관객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비공식 작전의 주지훈 배우 만나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